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살롱지기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덧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7번째 시간이 찾아왔는데요. 시간 정말 빨리 가네요. 네, 너무 빨리 가요. 벌써 12월이더라고요. 네, 코로나가 게다가 좀 무섭게 확산되고 있어가지고 다들 걱정도 많고 연말을 기분 좋게 보내긴 힘드실 텐데 저희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무거운 마음을 달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다 힘냅시다. 네, 저희도 지금 마스크를 끼고 방송을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가 아마 평소보다 조금 답답하게 들리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이제 슬슬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야죠.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7번째 주인공은 주체할 수 없는 흥과 끼로 똘똘 뭉친 사람인지 눈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만큼 배곡 같은 피부를 자랑하는 팔방미인 프린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행운의 7번째 손님. 그리고 자유를 꿈꾸는 프리입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아까 조 감독님이 다 하셨던데요. 그치, 자유를 꿈꾸는 여자. 주체할 수 없는 끼. 그건 누가 적으신 거예요? 제가요. 뭐 사람인가 눈사람인가? 제가. 아, 그렇구나. 아니 정말 피부 미인이에요. 아,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지금 확인할 길이 없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게요. 정말 자세히 가서 보면 모공 하나 없는. 아니죠. 자세히 보면은 잡티가 많아요. 아, 그래요? 네. 너무 하얘가지고 제가 평소에 굉장히 부러워하는 피부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쩐지 오늘 눈 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네. 눈 제가 왔어요. 누워 있었는데 투명 인간인 줄 알았어요. 그럼요. 사람들이 밟고 가더라고요. 아니 보호색. 아니 근데 굉장히 끼가 많으신 게 얼마 전에 방송 출연도 하셨다고. 진짜요? 제가요? 아니요? 카카오 TV 방송 출연도 하셨다고. 아니요,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제 정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라서. 그리고 저의 정체를 알리지 않는 게 또 그 방송의 방송을 기밀이어서 위해서. 비밀 상황. 네, 이제 끼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방송 끝나고 빨리 캐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출연을 하셨는데 제가 요거는 따로 링크를 하나 공유를 해드릴게요. 끼가 굉장히 넘치는 분이다. 저는 이제 출연한 방송을 쭉 다 봤는데 마지막에 물론 이제 우승을 하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근데 그게 부캐잖아요. 저는 이제 오늘 본캐로서. 오케이. 혹시 미스터 트롯 이런 건가요? 쏘리. 미스 트롯. 아, 눈사람 트롯? 눈사람 미스터 트롯. 돌려간 건 거죠? 이게? 아니, 라이더 자켓을 입고 오셔갖고. 자유는 꿈꾸지만 현실은 공무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드레스 코드는 자유를 꿈꾸는? 맞아요. 요새 제일 부럽죠, 공무원. 그렇죠. 지금 너무 아니 근데 힘들어요. 또 일이 또 되게 많더라고요. 요새 맞아요. 코로나 때문에 지원들을 많이 나가니까. 근데 오늘 또 의외의 책을 선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설레었어요, 제목 보고. 사실 직업과 본캐와 부캐와 심지어 이제 속마음까지 굉장히 다른 어떤 부캐가 한 7개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궁금하긴 했는데 오늘 인생 책으로 들고 나오신 책 어떤 책이죠? 예, 제 인생 책은요.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입니다. 이게 오후님이 지으신 건데, 마약. 이게 한 번쯤은 조금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나요? 왜 저를 그런 괜찮아요. 이 눈으로 보시죠?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아니 우리가 어차피 한 건 우리 아니니까. 안 했으니까요. 아니, 조 감독님 눈이 저를 저를 맞아요. 극혐의 표정으로 제 도라이 아니냐는 듯하게. 아, 저 별명이 조선비라. 네. 아니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를 인생책으로 선정을 하게 됐는지. 저도 이제 독서 모임 같은 거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책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선정이 됐었어요. 근데 처음에 딱 봤을 때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또 이거 할까요? 뭐 이렇게 3가지 종류의 책을 했는데 이게 너무 책이 강렬한 거예요. 저한테는. 제목이.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게 뭘까? 마약에 그리고 대해서. 우리가 가지 않았던 그 길은 무엇일까? 한 번은 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와, 저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책 제목 보고. 아 정말 저도 강렬하다. 사실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 그러길래 내가 뭘 모를까? 내가 왜 뭘 몰라? 오늘 저는 많이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책을 보자마자 어머 이건 내 얘기야. 난 정말 모르는 걸? 이 생각을 정말. 했거든요.
조 감독님은 그거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비 뭐. 조선비. 저는 진짜 몰라요. 그래서 책 제목을 딱 보는 순간에 이거는 정말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 같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펼쳐봤거든요. 실제로 책 다 읽고 나니까 이거 정말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책이 맞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 근데 책 보고 나서 저희도 다 이름만 알았지 사실은 이런 거였구나라는 것도 다 느끼지 않나요? 이렇게 마약의 종류가 많았나. 맞아요. 그리고 이 책에서 생활 속에 들어있는 그 불법이 아닌 마약에 대한 얘기도 하잖아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 부분도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 사실 마약 딱 하면 마약은 나쁜 거 그리고 나랑은 너무 상관없는 거 그리고 먼 세계의 사람들의 일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대체 뭘까 궁금증이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이제 그런 생각하면서 봤는데 우리가 물론 이제 화요일에 이 우리는 마약을 모른다라는 책의 줄거리를 녹음한 방송분이 올라와 있지만 이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간단히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의 특징 줄거리에 앞서서 이 책의 특징을 좀 말한다면 이 부분이 또 제 인생 책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요소가 아니었나 싶은 게 이게 아재 드립력이 진짜 강해요. 이 책을 읽으면 약간 마약에 대한 세계사 같은 걸 많이 풀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세계사라고 했을 때 좀 듣는 게 지루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오훈이께서 정말 그 아재의 드립력으로 아주 그게 이렇게 잘 풀어내시는 걸 보면서 재밌다. 그러니까 좀 쉽게 맞아요. 읽히게 써내려간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인 거죠. 맞아요. 제가 또 좀 얕거든요. 제가 지식이 이게 책을 좀 길고 이런 좀 집중력이 많이 없는데 이거는 진짜 잘 읽었던 것 같아요. 약간 책 팔러 나오신 느낌인데 지금 영업 중. 아는 분이에요. 얼마 혹시 받았어? 솔직히 말해요. 제가 오전이에요, 사실 오전.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책에는? 이 내용은 사실 진짜 딱 제목처럼 우리가 모르는 과거의 마약, 기원전의 마약,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마약 세계사, 그리고 우리가 또 모르는 생활 속 마약 이런 것들이 정말 책 제목처럼 마약에 대해 모르는 우리의 마약사가 정리되어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마약의 종류나 뭐 세계사 이런 상식적인 지식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지식뿐만이 아니라 대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이제 마약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 이런 거에 대한 그런 대안책도 좀 제시해주는 그런 좀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는 마약에 대해서 맞아요. 그리고 마약의 합법화에 대해서는 맞아요. 더더욱 생각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지점까지 건드려주더라고요. 이 책이. 그리고 그 에필로그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마약이 문제인가 사회의 문제인가. 그렇지. 이게 또 저의 띵언으로 띵언? 띵언이 되었죠. 아니 그러면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책을 읽기 전에 언니들은 마약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 근데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 들으면은 다 마약이 이거는 마약이지라고 그렇지. 사실 그런 이름에 대한 간단한 정보나 저는 지식만 이름도 가지고 사실 잘 있다가 모르거든요. 그러세요? 네. 우리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뽕 맞았다 할 때 막 히로폰, 그치, 그런 필로폰 건 뭐 이런 건 다 있죠. 사실은 네. 이름 들어서 아는 건데 책을 보면서 이런 우리가 갖고 있던 잔잔바리 지식들이 좀 정리가 되는 느낌?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왜냐면 느낌? 구분이 잘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그래도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신 셜록님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뭔가 접해볼 기회가 많았을 것 같은데. 이거는 노코멘트고요. 편집은 따로 이렇게 만들 수 없나요? 비하인드로? 사실 저는 이제 마약에 대한 기억이라고 사실 해야 되나? 그런 거를 좀 더듬어 보자면, 저 어렸을 때 이제 미국에서 살았을 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좀 일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 열고 나가면 옆집에 살던 브라질 아저씨가 말아서 피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경찰들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썰이 파티할 때, 경찰들이 뒤닥쳐서 짐 검사해서 가져가는데, 가져가 자기들끼리 차에서 피고 약간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심지어 막 중학교 막 이런 데에서도 들어가면은 소문이 나는 거야. 야, 저 선배 딜러라고. 약간 해갖고서 판매하는. 그 세계에서도 좀 노는 애들은 그 선배 통해서 또 약간 다 공급받기도 하고 약간 이런 거고 또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연예인 실명 언급해도 되나요?
그래 해도 상관없죠. 되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우리 막 TV 봤을 때 막 신동엽 씨나 전 정말 충격적이었던 게 황수정 배우 네. 막 끌려가는 모습 보면서 봤죠. 우리 사회가 정말 마약이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라는 거를 메시지를 너무 잘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하면 안 돼. 경각심을. 그쵸. 그 메시지 너무 잘 전달됐어요. 너무 죄송한데 마약 얘기해서 연예인 얘기해서 저는 좀 최신 연예인 얘기할 줄 알았는데 신동우, 황수정 이런 거 하니까 연식이 그러네. 나도 사실 나도 언제적 얘기인가 너무 어릴 때 얘기라서 그리고 그걸 듣고 있는 우리도 다 이해 안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언제적이었지 막 이러면. 그러니까 요새는 사실은 이제 요즘 연예인들은 뭐 대마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파급력이 엄청 그때처럼 크진 않잖아요. 그냥 뭐 했다. 근데 최근에도 되게 크게 터지지 않았었나요? 뭐 YG 소속 가수들 몇 명 터졌었는데 아이돌 우리 너무 다 예상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출신의 사실? 연기자 분도 크게 한번 터졌었고. 황수정 씨가 최고였죠. 그러니까 예진아 씨가 맞아. 허준으로 바짝 떴던 그 예진아 씨가 사실은 쪽지고 마약을 했다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프리님도 비슷한가요? 이 마약에 대한. 마약을 했냐는 거예요. 아니요. 노코멘트 하세요.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알던 지식과 확실히 읽고 나니까 확 다르던가요? 뭔가? 사실 그 마약에 대해서는 정말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영화 속에서 보거나 진짜 뉴스 속에서 그 음파치 차고 가는 그런 것만 보고 진짜 제 머릿속에는 그냥 마약은 나쁜 거, 맞아. 나랑은 정말 상관없는 거 딱 그거였는데 그 책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냥 내가 모르는 것뿐이었구나.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우리가 담배 피듯이 술 마시듯이 그냥 그랬는데 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생활 속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어요. 맞아요. 저희 근데 이게 의외로 사실 우리가 되게 멀리 있는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 너무 이제 모르니까 지식이 없고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대학교 때 그때 이제 용산에 있는 미군 기지가 없어지기 전이었는데 이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태원 좀 지하나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 이제 떨이라고 그러죠. 마리화나. 그 냄새가 진짜 확 나요. 그래요? 근데 이제 접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풀냄새 이러면서 내가 맡았던 풀냄새가 그게 마리화나였는가요? 자연의 냄새. 굉장히 좀 여기 허브 키우나 봐. 어머 향도 되게 신경 쓴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의외로 가까운 데서 항상 누군가는 이런 걸 다 하고 있다. 근데 되게 노는 물이 다르다. 나는 20대 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아까 떨이라는 말 깜짝 놀랐어. 떨이라는 표현도 되게. 나 제 떨이밖에 모르거든. 책에서도 한번 나오죠. 언급이 됐는데 정독을 다 안 하셨나 봐요. 얕아서. 근데 저한테 마약은 약간 미드나 영화에서 보는 맞아. 마약. 왜 코로 캉 하고 마시면 수르륵 맞아. 왜 코로 저걸 마시지? 아프지 않을까 막 생각하고. 저는 그 코로 마시는 이유도 여기서 처음 맞아요.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게 안전한 거라면서요. 안전하게. 코 점막으로 이렇게 점막으로 하는 이렇게 거. 흡수가 되니까 천천히 흡수되면서 그게 효과가 천천히 스며들듯이 맞아요. 나타난다고. 전 더 놀랬던 게 그거를 항문으로도 흡수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항문은 정말 세다면서요. 맞아요. 근데 그 그거를 강도가. 근데 정말 들이마실 수가 있나요? 그렇죠. 힘 줬다가 풀면 되지 않을까? 큰일 났네 지금. 아니 제가 지금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뿜을 수는 있지만 들이마시는 게 너무 어렵지 않나? 그냥 넣는 순간에 그렇죠. 누군가의 조언이 뭐 좀 도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답을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나 아니면은 뭐 그 굵은 담뱃잎을 이렇게 뿜어내는 그런 대마초의 이미지 정도밖에는 저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관심조차 가질 수 없었던 게 왜 영화나 뭐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런 마약의 이미지는 한 번 중독되면은 정말 끊기가 힘든. 맞아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저런 걸 뭐하러 하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게끔 만들잖아요. 네. 그래서 더더욱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은데 책을 보니까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있고 중독성이 강한 것부터 약한 것까지. 그래서 어떤 거는 니코틴보다 훨씬 더 중독성이 그치. 약한 마약도 있는데 왜 그런 것들은 마약류로 지정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좀 배워가고 학습하는 그런 느낌이라서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여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관통하는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을 작가도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계속해서 음지에 두는 것이 맞는가.
중독성이 강하지 않은 마약류에 대해서는 합법화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지 않을까에 대한 물음표를 던지거든요. 그러면서 책에서는 그런 예시도 들어요. 유엔의 기준을 따르면 아편이나 엑스터시, 헤로인, 대마초, 히로폰, 코카인은 마약으로 지정이 됐는데 그에 준하는 중독자를 양산해내는 알코올이나 니코틴, 카페인은 마약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 질문도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유엔의 기준이 보니까 위험성이나 의존성을 좀 기준으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중독성을 떠나서 뭔가 이게 환각이라는 걸 유발하나 안 하나를 좀 기준으로 둔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걸로 보면은 좀 맞진 않는가 싶어요. 이 기준에 동의를 하고 뭔가 이성적인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가? 약간 그 기준으로 본다면은 대마 정도는 살짝 예외시켜도 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경험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뭐 대마를 했을 때 환각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이제 미비하고 그 효과는 또 중독이 됐을 때 얼마나 정상적으로 재활이 빨리 진행되는가가 대만은 그렇게 중독성이 세진 않다고 그러니까 알고 여기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 카페인하고 대마를 비교하는데 카페인 치사량이 10g이래요. 근데 계산해 보면은 프랜차이즈 커피 레귤러 사이즈 80잔 정도를 한 번에 마셔야 치사량이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대마 같은 경우에는 5분 이내에 자신의 몸무게만큼 피우는 게 치사량이 되는데 그 정도면은 5분에 4만 개 피를 피워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해보면 오히려 커피가 더 위험할 수 있는데 맞아요. 대만은 이제 마약류로 분류가 되는데 카페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것도 저는 여기서 처음 보는 정보였거든요. 근데 흥미롭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게. 뿌리님은 동의하세요? 저요? 사실 아까 뭐 환각 얘기도 나왔고 그런 기준을 한번 봤거든요. 사회적으로 이런 거를 해서 사회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개념으로 사회적인 어떤 무리를 일으킨다라는 개념을 봤을 때 사실 니코틴 지금 니코틴에 대한 것도 되게 많은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다고 것들 뭐 얘기를 하잖아요. 간접 흡연. 흡연이나 이런 것. 그러니까 알코올도 음주운전, 알코올로 인한 음주운전. 사실 카페인은 뭐 잘 모르겠고 알코올이나 그런 니코틴 같은 경우도 사실 알고 보면은 좀 사회적인 무리를 많이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은 재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카페인 근데 다 불법화하면 어떡하지? 안 돼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술도 니코틴도 다 마약화해야 된다. 안 돼요. 뭔가 그런 것 같아요. 합법화된 어떤 중독성과 그런 자신을 좀 자유롭게 만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합법화된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서 좀 취하고 있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업의 논리가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관점도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 결국엔 주류 회사 그리고 담배 회사 카페인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업들의 입김이 작용되어서 이들이 마약류로 지정되지 않게 작용하는 건 아니냐라는 시선이나 관점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마가 사실 불법이 아니었다가 불법이 된 게 박정희 대통령 때 정부의 위험성을 보여주려고 불법화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냥 그분이 그냥 대마를 안 하신 게 아닐까. 술, 담배 하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 그때 그러면은 그때 불법이 안 됐다면 지금 우리는 대마를 피고 있었겠죠. 그렇죠. 미국도 사실 주마다 법이 다르긴 한데 주마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도 암암리에 사실 너무 많이들 다들 하고 있지 않을까요? 거죠. 그러니까 대마에 대한 시선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게 중독성이 사실 약하고 오히려 술보다 더 위험하지 않다. 그러니까 덜 위험하다라는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얕게 들었는데 그 정신과 상담을 할 때 이 대마와 이런 마약을 해봤는지에 대한 경험이 되게 중요하게 반영돼요. 왜요? 의존적인 것인가? 그러면 그 얘기는 대마는 의존성이 그러니까 강한 그런 어떤 것들에 그런 물질에 의존을 한 적이 있는가? 그만큼 이제 의존성이 있다는 거지. 그 사람. 약간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술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저도 의존하는 거거든요, 사실.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담배가 없으면 생활이 안 되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의존성이 큰 거 아닌가? 저도 사실 카페인에 많이 의존하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아침에 사실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건 음. 제가 아니에요. 카페인이 일을 하고. 되게 고마운 존재네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수혈을 카페인 수혈을 하잖아요. 아니 우리가. 근데 그게 정말로 내가 카페인이 몸에 들어갈 때 변화가 느껴져요? 저는요 그 공복 상태에서 커피를 한 잔 딱 마셨을 때 그 퍼지는 그 느낌이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다 느껴져? 뭔가 깨어나는 게? 너무 좋아요, 진짜. 야, 근데 이런 느낌이면 다른 마약 종류는 얼마나 더 큰. 근데 사실은 커피를 못 마시게 하면은 살 수야 있겠죠. 살 수는 있겠죠. 안 마셔도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이제 사실 마약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미 중독이 된 상태는 나의 어떤 신경계를 마비시킴으로써 뭔가 내 몸에 끊임없이 그냥 그거를 호르몬을 내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커피하고는 좀 다른 게 아닐까. 근데 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말 카페인 금단 증상이 없어요? 저 있어요. 얘기해봐요. 저는 카페인 마시면 이렇게 좀 뇌가 탁 깨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깨어지는 뭔가 마셨을 때. 네, 탁 마셨을 때. 근데 특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근데 아니면 좀 계속 약간 몽롱하고 졸리고. 저도 그런 건 있어요. 저도 커피를 안 마시면 계속 배가 고파요. 그거는 금단 증상 맞아. 금단 증상이에요. 식욕 금당 음식 금당 증상 아닌가요? 그래서 뭔가 이때쯤에 커피를 마셔줘야 되는데 안 마시면은 뭔가 다른 걸 찾게 되는. 그래요. 그런 게 항상 있어요. 습관이 좀 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저도. 저는 술도 담배도 카페인도 중독돼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중독된 게 없으세요? 라면. 더 심하다. 제가 조 감독님 라면 먹는 거 봤거든요. 진짜 많이 먹어요. 저는 한 번에 2개 반까지 끓여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봤을 때 그렇게 많이 먹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서 밥까지 말아 먹은. 그냥 이참에 커피를 드시는 게 어때요? 그럴까요? 그래야겠다. 우리가 뭐 마약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잠깐 대마초 얘기도 나왔었고요. 근데 이 책을 보면은 정말 많은 마약의 종류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책에 등장하는 것만 정리해도 마리화나와 하사시의 원료가 되는 대마, 아편과 모르핀, 헤로인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 코카인과 크랙을 만드는 코카잎, 씹기만 하면 되는 카트잎이 있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천연 마약이라고 한다면 합성 마약은 더 많고 복잡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익숙한 히로뽕, 엑스터시, 메타돈, LSD, 아야바스카, 프로포폴, 아사나질소 등등등등. 너무 많아요. 근데 천연 마약은 그래도 좀 알겠는데 합성 마약은 저는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 책을 읽고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됐던 어떤 마약의 종류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책에 나와 있는 마약의 이름을 다 들어봤어요. 정말. 다 생소한 것도 되게 깨어있는 많아. 사람이야. 자유로운 영혼. 아니 왜냐면 관심이 있어서 안다라기보다 계속 사실 이제 언급이 언론에서 되어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이제 그 히로뽕, 메스암페타민 같은 경우에는 네. 연예인들이 이제 밀수라고 해야 되나요? 우편으로 받아서 논란이 되는 사건도 사실 그게 있었고. 메스암페타민인가요? 네, 알약으로. 근데 그 약으로도 쓰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일 재밌었던 부분이 이제 그 히로뽕이 일본에서 사실 발견된 건데 네, 한때 우리나라 부산에서 그거를 거의 전초지로 사용했다라는 그 충격을 받았거든요. 거기서 생산했다고 하죠. 네, 그게 영화 마야광의 얘기라면서요. 네,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맡았던. 저는 그 영화를 안 봤는데 이 사실을 굉장히 놀랐고 이게 이제 일본에서도 이 반입을 금지하다 보니까 이게 나머지 물량이 우리나라에 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뽕 맞았냐라는 그 표현이. 아니 그리고 나는 이것도 되게 좀 슬픈 게 근로자들이 노동 시간을 더 효과적으로 노동 시간에 더 효과적으로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히로뽕을 많이 사용했다고. 어딜 가나 이 서민들은 정말 히로뽕. 좀 그래서 약간 이런 역사를 알아서 사실 너무 재밌었고 요즘에 막 클럽 가면은 이제 물뽕 넣어갖고서 여자분들 이제 강간한다든지 그게 뭐 그게 LSD 일종인 거 같아요. 그게 LSD인 거죠. 근데 정신을 잃게 하는 약인데. 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클럽에서 뭐 물에 타서 술에 타서 이렇게 주는 약은 또 그건 뭐지? 근데 이제 막 이게 저희도 잔치식으로 갖고 있는 게 한참 90년대 클럽에서 돼지 발정제 막 이런 것도 막 술에 타서 의원님이 지금 우리 마약 세계사를 하는데 왜 자꾸 셜록님의 세계사가 들리는 듯한지. 와 셜록님 없었으면 어쩔 뻔했지 오늘. 어쩔 거야 이거. 아니 신문에서 봤어요. 신문에서. 진짜죠?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마약이 있구나 알게 됐고 저는 사실 최근에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상습적으로 맞아서 논란됐던 프로포폴 이런 것도 이것도 마약이었구나 이것도 알게 됐고 저는 이제 사실 프로포폴을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한 번 맞아봤더라고요.
근데 몰랐던 거예요. 네, 몰랐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 피부과 다니는 데서 네. 시술하는 것 중에 세서 수면 마취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프로포폴을 우유주사. 우유주사를 사용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되게 숙면했던 기억이 나고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중독돼서 찾을 만한 것인가? 근데 책에서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그냥 느낌이지 이게 실제로 숙면을 취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수면 마취할 때 그 흰색 우유 주사 같은 거 놓는 게 그게 그거예요? 그게 이제 병원마다 약이 다른데 저는 그래서 저희 피부과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저가 맞았던 거는 주사가 뭐냐고 그랬더니 그게 프로포폴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괜찮은 사람들은 그걸 맞았을 때 별로건데 계속 잠을 못 자는 분들 있잖아요. 불면증 연예인들 시달리는 특히. 사람들. 그래서 그걸 일부러 맞는 건데 그래서 자꾸 찾게 된대요. 중독이 된다고. 맞아요. 근데 굉장히 숙면을 취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되게 짧은 시간을 잤는데 1시간 정도에 깨어났는데 개운해요. 왜 이렇게 개운하지? 그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좀 정신은 노는 그 시간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기억 못하지만 제가 자꾸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했다고. 아니 왜?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관계 없는데 제가 헛소리 안 했냐고 물어봤더니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더라고. 오바마 대통령 얘기. 근데 그 수면 내시경 할 때 뭐 다른 얘기긴 하지만 자기만의 그런 게 좀 특징이 있지 않나요? 뭔가 맞아요. 약간 실언을 한다고 하던데. 근데 왠지 그 마약을 하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게 술 취했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정신줄을 놓고. 근데 이 책에 나오는데 프로포폴을 맞으면은 야한 말을 되게 많이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기의 그 이성이 사라지니까 본능 그대로 충실하는구나. 아니 그러면 우리 프리님은 네. 어떤 종류의 마약들이 좀 기억에 남던가요? 그거 코카인. 저는 사실 코카인. 영화에서 이거 코로 마시는 게 뭔지를 몰랐어요. 그게 코카인인가요? 그게 코카인이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카인이었구나. 그래 그 영화 속에서 유리 위에다가 올려놓고 길게 올려놓고 지폐로 돌돌 말아가지고 코로 칵 하고 마시는 거. 그 책에 나온 네. 걸로 보면은 안데스 지역인가? 그 네. 지역에서만 재배가 돼서 그 이제 거기 나오는 이파리 액을 말려서 가루를 만들어서 흡입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네네네. 그 지금 좀 사고 당하셔가지고 돌아가신 그 김주혁 배우님 네. 영화 뭐였죠? 난 광희 동생 관계밖에 기억이 안 나. 뭐야? 독전. 독전. 거기에서 이거 많이 나왔잖아요. 마약. 진짜 그게 코카인이죠. 코카인. 그게 코카인이죠. 그때 저 보고 진짜 놀랐거든요. 그분이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딱 맡은 다음에 흡입 다음에 그 나타나는 그런 모습. 그게 마약하면 저는 너무 끔찍했던 것 같아. 저는 그 레옹에서 게리 올드만이 마시고서 그러잖아요. 정말 강렬했죠. 그리고 저 한 번 놀란 게 있는데 그 독전에서 그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은 마약에 익숙하니까 마약을 했을 때 별로 그게 뭐 기분이 좋거나 이런 걸 금방 느끼는데 그 독전에서 보면 마약을 안 하는 경찰인가 그분이 처음 어떻게 하다가 하게 되거든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 되게 사람을 되게 많이 조진웅 배우 고통스럽게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래서 기억나요. 이게 마약이라는 게 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생각하기에는 저는 환각을 막 일으키니까 누구나 다 되게 좋아지고 막 이러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고통스러울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익숙하기 전에는 그 고통을 그걸 몰랐어요 저는. 그러니까 약간 담배 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그 속담배 필 때 처음으로 담배 칵 들어 마시면은 기침 계속 나오고. 전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근데 마약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뭐 처음부터 그 쾌감을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고통을 좀 지나고 난 이후에 오는 감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안 해봐서 모르지만 글쎄 그렇게 고통이 있으면은 마약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아직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마약을 지금 했어라는 그게 더 심해서 그 고통이 온 게 아닐까? 그런 걸까? 그런가? 저희 추측입니다. 아니 왜냐면 이 책에 나오는 것 중에 LSD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그 네모난 작은 종이에 이제 액상을 뿌려서 말린 제품으로 유통이 된다고 하면서 그게 모양 자체도 캐릭터, 뭐 심슨이라던가 스펀지밥이라던가 스마일 모양의 어떤 스티커로 만들어져가지고 스티커를 혓바닥에다 대면 애쓴다 했어 진짜. 그 우리 옛날에 테이프 그거 불량식품 그거처럼 캔디요.
아니 그러니까 순간 별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을 음. 갖게 만들면서 쉽게 마약을 접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제 기억에 맞다면 옛날에 천사들의 합창이라고 혹시 알죠. 스페인 맞나요? 맞아. 스페인 멕시코. 멕시코 드라마에서도 어떤 아이가 스티커 있잖아요. 네. 스티커를 맛을 봤는데 응. 그리고 나서 갑자기 얘가 막 아픈 거예요. 알고 보니까 마약에 애가 오. 기억 안 나세요? 저는 그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그건 기억이 안 나네요. 알고 전 보니까 너무 어려서. 그게 마약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막 시름시름 앓고 그래서 그거 해결해 나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LSD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지금 보니까 드네요. 그러면서 이 LSD 복용자로 유명한 또 연예인들이 있어요. 뭐 비틀즈, 스티브 잡스도 있었고요. 그리고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 석슬리도 LSD 신봉자였었고, 그리고 영화 감독인 그 로만 폴란스키의 아내 샤론 테이트를 살해했던 그 왜 맨슨 패밀리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끔찍한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 친구들도 이 LSD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들어가면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고 스티브 잡스 심지어 LSD를 경험했던 그 기억이 가장 자기에게는 멋진 경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어떤 면에서는 이게 뭔가 창작가들에게 있어서 마약이 좀 경험해보고 싶은 어떤 욕구가 생기게끔 만드는 또 영역일 수도 있겠다. 마약의 세계가. 마약을 하면은 그러니까 우리 신경세포가 진짜 다 하나하나 다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되게 잘 느껴진대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앞에 있는 분에게 들었는데 오늘 철롱님의 마약 강의를 듣고 있는데 아까 이거 방송하기 전에 현웅님이 해줬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술하는 쪽이나 그런 쪽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하긴 했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만큼의 나의 창작 욕구를 끌어올려줄 수 있길래 이렇게 마약에 빠져서 헤어나올 수 없는 예술가들이 많이 탄생하는가.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기는 했었는데 혹시 뭐 나는 그런 마약의 종류 중에서 이거는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 하는 그런 것들은 없었어요? 저는 약간 엑스터시? 진짜 엑스터시가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각성제죠. 각성제? 그렇죠. 각성제로 돼 있죠. 흥분하게 만드는 이게 그런 게 있대요. 그 자극을 이렇게 술을 먹으시면 이렇게 술이랑 카페인은 되게 다르잖아요. 느낌이. 술 먹으면 자기가 좀 약간 해롱해롱거리고 카페인은 딱 각성되는 느낌이고. 그래서 저는 약간 마약 쪽도 좀 각성하는 쪽에 좀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도파민을 자꾸 자극시키는 그래서 흥분하게 만드는. 맞아요. 책에서 나온 표현에 의하면 이제 엑스터시가 도리도리 약이라고 이제 이 약을 먹고 도리도리 흔들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더라고요. 네. 뭐 저희는 사실 마약을 지금 글로 배우고 있으니까 모르지만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지.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서 그 창작욕이라고 해야 되나? 네. 창작에 대한 그런 거를 떠나서 연예인들이 좀 마약을 손을 많이 대는 이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다 보니까 이미 한번 성공을 맛본 사람은 자기가 뭔가를 더 보여줘야 된다는 그 압박감이 되게 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불면증 때문에 사실 이거 손대지 않을까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것 때문에 프로포폴이 그렇죠. 그게 문제가 가장 됐었고. 큰 이유 같고 만약에 이게 나한테 좀 흥미가 있냐고 물으면은 저는 약간 좀 이런 극단적인 쾌락에 대한 사실 호기심은 별로 없는데 네. 책에 보면은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마약의 종류들이 좀 나오잖아요. 막 그렇죠. 상추도 나오고. 네. 근데 저는 이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만화방을 좀 자주 다녔는데 이상하게 만화방에 들어가면은 화장실을 꼭 가요. 너무 좋아서. 정말? 너무 좋아서 와. 화장실을 항상 영역 표시를 하고 나오고 설레임이 전생 체험 한번 해보려고. 설렘이 있고 또 옛날에 어렸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그 TLC라는 가수가 있어요. 미국에 여성 3인조인데 네. 그 가수들 노래 중에 Diggin' on You라고 있거든요. 전 그 노래를 들으면은 기분이 되게 나른하고 너무너무 좋아져요.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 플레이리스트 1번에 들어가 있는데 정말? 저한테 약간 좀 마약 같은 효과를 내는 그래요? 이런 게 있어서 그럼 저희도 좀 그 기분 좀 느끼게 한 소절 좀. 다음 주에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그날 철롱님의 노래를 한번 들어봐야겠네. 그 노래로 시작하시죠. 그래야겠네. 아니 근데 여기서도 나오는 게 마약을 대신해주는 어떤 그런 작용을 해주는 것들을 서술해 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음악이에요. 네. 근데 음악이 저도
정말 저한테 마약 같은 존재이긴 해요. 어떤 음악들을 듣고 있으면 기분이 다운됐다가도 확 풀릴 때가 있거든요. 어떤 노래가 그런가요? 저요? 뭐 캐롤송이라던가. 수고했어 오늘은? 수고했어 오늘은. 제가 미운서의 춤을 춰? 미운서의 춤을 춰도 그렇고. 사실 옥상 달빛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옥상 달빛 되게 노래. 조 감독님 그 컬러링이 수고했어 오늘도거든요. 전화 안 받으면 그거 한 1절 다 듣거든요. 근데 묘하게 목소리가 정말 비슷해요. 목소리가 좋으셔서. 네, 그래서 네, 제가 노래 부르는 목소리는 안 비슷한데 말할 때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약간 음악은 정말 저한테 약간 마약 같은 존재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책에 등장하는 그 합법적인 마약이 음악 있고 종교, 상추, 설탕. 그리고 너무 이게 두꺼비랑 정갈. 두꺼비랑 정갈도 있었어. 맞아. 근데 저는 그 중에서 종교도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맞아. 저도 이렇게 종교를 믿는 건 아닌데 저희 엄마가 그 불교 커밍아웃을 하고 있죠. 불교 신자시거든요. 네. 근데 종교 믿는 분들 보시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중독되어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우리 신천지 사건 보면 또 알잖아요. 정말 그렇게 병적으로. 진짜로. 근데 저는 이해돼요. 네, 뭔가에 이렇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들은 다들 있는 거니까 내 의지하는 대상이 음악이냐 마약이냐 종교냐 상추냐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지. 전 두꺼비 할게요. 두꺼비. 난 나에게 의지한다. 역시 셜록님. 역시. 근데 저는 코카인에 대한 일화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여기 책을 보면은 BBC에서 직원들이 독창적인 생각을 해야 한다면서 코카인을 나눠주고 사용을 권한다라고 폭로를 했던 일화가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 시기에 희대의 명작 텔레토비가 나왔는데 맞아. 안녕. 근데 지금 생각해도 텔레토비는 약 빨고 만든 맞아. 프로그램 같거든요. 그러니까 창작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약 빨고 만들었어라는 말이 최고의 칭찬이에요. 약 빨았네. 이게 진짜로 그런 거 너 같아요. 약 빨고 만들었어? 너 약 빨았니? 와, 진짜 별거 없던데. 그래? 근데 어른이 만들었다고 하기에는 진짜 저는 좀 별천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근데 그거 그때 무혐의로 끝났잖아요. 네, 그쵸? 그게 혐의는 없었고, 근데 그만큼 뭔가 코카인이 어떤 창의성이라던가 삶의 의욕을 솟아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있어서 좀 궁금하기는 했고, 코카콜라도 처음에 코카인이 있었다고. 맞아요. 그래요? 하잖아요. 아니 왜 그러세요? 인생책으로 지금 선정하셨는데. 좀 잔잔히 읽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잔잔바리로. 이거 사실 읽은 지 좀 됐어요. 근데 좀 됐는데 다시 읽고 왔긴 했거든요. 그래요? 네. 조금. 거기 보면은 코크라는 단어 자체가 코카인의 속어에서 시작됐다라는 사실도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흥미로웠고, 근데 어쨌거나 저는 부작용이 더 무서운 사람이라서 그러니까 뭔가 만성 중독이 되면 사실 느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서 평생의 맞아요. 기쁨을 더 무서웠던 게 뭐냐면은 이 마약을 재활하는 치료를 할 때 다른 마약으로 중독을 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이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 저 봤어요. 최근에 내 어깨 위 고양이 밥인가? 거기에 낸실랭? 아니에요. 외국 영화인데. 거기 주인공이 이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 중독센터 같은 데에서 처방을 받더라고요. 그럼 그걸 가지고 계속 약국을 가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더 센 어떤 다른 약을 처방받는 것 같아요. 그걸 먹으면서 끊는 거예요. 그 마약을 끊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역시 이렇게 또 제약회사를 배불려주는 역할을 또. 근데 진짜 끔찍한 장면들이 아직도 기억에 남고. 근데 우리 또 뭐 마약에 관한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마초 합법화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는 대마초가 합법인데 또 어느 나라에서는 불법이고 심지어 미국만 봐도 주별로 합법과 불법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다르게 적용되잖아요. 근데 혹자는 니코틴보다 중독성이 약한 게 대마인데 왜 불법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도 하고 근데 이게 대마가 중독으로 가는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차단해야 된다. 원천적으로. 이제 그런 의견도 있고. 혹시 이 관점에 대해서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너무 어렵지 않아요? 진짜 어렵죠.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저는 합법화라기보다는 비범죄화를 하는 거는 좀 동의를 해요. 이미 할 사람들은 거의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암암리에. 네. 이게 좀 담배나 알코올만큼 중독성이 약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만큼 약하다면은 그냥 알코올이나 담배처럼 조금 자율성을 줘서 물론 음지에서 양지로 나오면 처음에 그 수치는 늘어나겠지만 결국은
우리 다 모두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맞아요. 좀 자율성을 주면 오히려 좀 음지에서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있는데 책에서 보면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 지금 맞아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어서 네. 빈부격차가 적다 보니까 네. 이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낮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걸 합법화가 됐어도 네. 하는 사람이 많이 없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요즘에 너무 살기 힘들어서 양극화가 너무 되고 있는데 이거를 의존하는 사람이 생길까봐 좀 두려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좀 반반의 마음인 것 같아. 되게 어려워요. 마약이 무엇을 합법하고 합법하지 않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합법화하면은 순간적으로 진간하겠죠. 궁금했던 것들을 뭔가 하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할 사람은 하고 안 할 사람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합법화를 하더라도 지금 술이랑 담배 같이 똑같은 거겠죠. 뭔가 할 사람은 뜯어 말려도 하고 안 할 사람은 끝까지 안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인데 저 같은 경우는 제 스스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의 쾌락보다는 앞으로의 이 쾌락을 한 번으로써 내 삶이 무너지는 것들이 나는 견딜 수가 없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예 손을 안 댈 것 같거든요. 합법화를 한다 해도.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합법화와 불법화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아까 네덜란드 뭐 얘기했듯이 그러잖아요. 에필로그도 그 사회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뭐 종교나 뭐 어떤 것들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잖아요. 맞아. 어딘가에 의존하고 싶어서. 그것도 사람도 의존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좀 하는 건데 좀 사회가 바뀌면 그리고 주변에 그런 것들이 좀 바뀌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많이 줄지 않을까. 아무리 합법화를 한다 해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거. 근데 여기서 또 합법화 얘기할 때 꺼내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 같아요. 그 음지에서 생산해서 유통하게 되면은 불량, 그러니까 굉장히 저질의 마약들이 유통되면서 더 건강을 해치고 더 심한 어떤 금단 증상이라던가 여러 가지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양지로 끌어올려서 건강하게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뭔가 만들어지고 유통되는 그런 과정들을 차라리 관리하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맞는 말인 관점인 것 같기도 같아요. 해요. 그 부분도. 그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제 유교걸 조선비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뭔가 모르겠어요. 그냥 지금 정도도 괜찮지 않나?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냥 우리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진짜로 그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진짜로 낮은 질의 그런 마약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 비슷한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 일단은 마약에 중독은 됐는데 살 돈은 없으니까 자꾸 그래 막 주사기도 나눠 쓰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좀 또 다른 병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그런 마약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좀 피해를 주고. 딴 얘기인데 이 책에서 이제 나라별로 대마 가격이 나오잖아요. 네. 네, 1g당 미국은 12달러. 네. 근데 우리나라는 46달러. 엄청 비싸더라고. 근데 1g 정도로 2개 피 정도 펴서 할 수 있대요. 진짜 비싼 것 같아요. 진짜 비싸죠. 그러니까 그만큼 마약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니까 유통 자체도 어려운 거죠. 리스크가 커서. 근데 저는 지금 정도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은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근데 여러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라면 값을 올려야 돼. 라면 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 라면 끊기. 어떠세요? 책을 읽고 나서 마약에 대한 나의 인식에 좀 변화가 생겼나요? 저는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마약이라는 게 그 마약의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 사회의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 그 시대상을 좀 반영하진 않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빡빡해서 어딘가에 좀 숨고 싶고 돌파구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지금을 잊고 싶고 그래서 그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그걸 좋은 쪽으로 찾으면 모르지만 좀 이렇게 나쁘다고 하면 안 되나? 괜찮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직은 불법이니까. 그리고 아까 연예인 얘기했잖아요. 네. 사실 연예인들도 그럴 것 같아요. 잠도 잠이지만 시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쳐다보는 시선. 네. 그런 시선들을 좀 피하고 싶은데 피하는 방법도 모르겠고.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의 그 어둠에서 계속
환상으로 가는 환각으로 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만 자유로워지는 그 행복감을 살짝 맛보려고 하는 그런 게 좀 그치. 나타나지 않나. 저는 인식에 대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 여전히 위험한 위험하다. 거고 약간 그런 건 없는데 여기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선수가 바뀌어도 게임은 지속된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불법화 시켜서 이 마약 소굴을 좀 소탕을 하든 어떻게든 주자만 바뀔 뿐이지 어쨌든간 인류가 계속되는 한 우리 역사 태고적부터 사실 마약이 있었던 것처럼 쭉 함께 가야 되는 건데 그냥 어느 정도는 다 같이 위험성을 알고 마약은 이런 거다라는 걸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런 정도. 그리고 거기서 보면 그 마약을 천연 상태로 뒀을 때는 오히려 문제가 크지 않았는데 이걸 합성 마약으로 만들기 시작하면서 더 자멸의 길로 빠져들게 된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인간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라는 사실을 책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놈의 어휴 진짜 이놈의 인간들 진짜 마약을 하고 그거를 또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또 뭘 하고 그러니까 합성마약을 만들면서 돈을 또 벌기 위하여 또 뭘 하고 계속해서 합성마약을 만들어내고 그 강도를 높여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사실 피해자가 계속 생겨나고 중독자가 생겨나고 그런 게 되게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것 같아서 지금 결국 인간의 문제다. 그쵸. 맞아요. 저도 그 본질에 대한 사용을 그대로 했으면 순수하게 사용하면 문제는 없는데 그걸 자꾸 욕심부려가지고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 자꾸 변형을 한다는 부분에서 조금 많이 그래요. 그래서 합법화에 대한 생각을 좀 저도 약간 손을 더 들었던 것 같아요. 더 규제해서 뭔가 좀 시스템화해서 그러면 교육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어린 친구들이나 이렇게 초반에 이제 뭐 성교육하듯 그냥 마약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선택은 너의 몫인데 이런 위험이 있다. 지금은 나쁜 거 하니까 그냥 음지에서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 양지로 좀 올려서 이게 이런 성능이 있어. 이런 뭐 중독이 되면 있어. 너네가 선택할래? 라고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왜냐면 억압하면은 하고 싶잖아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계속 숨겨두기만 하면. 근데 사실 프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아마 주변에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마약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를 쉬쉬하고 나몰라라 하거나 혹은 계속해서 뭐 음지에 두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책에 대한 한 줄평 나눠볼까요? 저는 한 줄평이 셜록 지정 우리 살롱의 소울책을 좀 빗대서 마약판 강남의 탄생이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약간 마약의 역사나 뭐 종류 그리고 정책 같은 것뿐만 아니라 거기 비하인드 스토리나 영화 속 이야기까지 너무 자세하게 설명돼 있어서 말 그대로 그냥 뭐 슬기로운 마약 안내서 이런 것 같아요. 아주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셨네요. 우리 프리님 마약 같은 셜록님이시네요. 저는 글쎄 일요일 오후에 보면 재밌을 것 같은 아재 개그와 교양적 지식의 콜라보레이션. 아재 개그와 교양적 지식의 콜라보레이션. 일요일 오후에 보면 좋을 것 같은. 좀 이렇게 각 잡고 처음에 딱 내용 봤을 때 각 잡고 볼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렇게 한번 넘겨볼게 이렇게 했는데 계속 빠져드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부담 없이 시작했지만 내 안에 좀 많은 게 바뀌어지는 그런. 저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처럼 마약을 한 종류로만 알고 있던 분들이라면 마약 그냥 마약 떡볶이로 아시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마약 김밥 막 그러니까 영화를 볼 때마다 왜 같은 약을 누군 콧구멍으로 누군 정맥 주사로 누군 항문으로 복용하는 거지? 뭐 이런 물음표를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교양서다. 한마디로 마약에 대한 무지와 편견을 날려버릴 마약 교양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약 같은 책이에요. 맞습니다. 네. 다음 주 프리님의 인생 영화는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나요? 저 또 저희 가죽 자켓과는 다른 아주 따뜻한 사랑 이야기 노트북. 정말 달라요. 아니 어떻게 결이 너무 책과 다르네요. 영화가 결이 너무 달라서 우리 마약 얘기하다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는데 언니들의 눈물샘을 자극할 만한 감성 마약 같은 영화 노트북으로 25일 크리스마스에 올해가 다 갔어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아니 그 TLC 노래 부르라고 했던 거 그래.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래서